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이 재개발이 바로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 공공재개발보다 더 빠를 것이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 서울시에서는 재개발에 대한 진행이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오세훈표 재개발과 또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어느 쪽이 더 반응이 좋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시에서 오세훈표 재개발, 바로 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이 후보지를 선정을 했는데 102곳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기존 공공재개발이 한 70여 곳이었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참여를 한 거죠. 자, 여기에서 12월 달에 한 25곳 정도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먼저 이 선정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 점수가 100점인데요. 노후 동수가 40점. 그러니까 노후도가 대수로 선정이 높다는 거죠. 이게 40점이고 노후 연면적이 15점. 과소 필지. 그러니까 필지가 너무 작아서 뭐 개발하기 어려운 게 많은 게 15점. 접도율. 도로에 이 접해 있지 않고 사각지대에 많이 있다거나 맹지에 있다거나 접해 있는 도로 면적이 좁다거나 이런 게 이제 15점이고요. 호수 밀도가 15점. 너무 빽빽하게 있는 거. 자, 이렇게 해서 100점인데 감점과 가점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런 것까지 깊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자,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래도 이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 반대율이 마이너스 5점 이내. 반대가 많으면 안 되겠죠. 사용 비용 보조가 마이너스 5점 이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어렵겠죠. 구역 면적 마이너스 5점 이내. 자, 가점 15점은 신축 현황이 5점 이내. 신축이 많으면은 안 좋죠. 신축이 적어야지 이제 좋다는 거죠. 재해 위험지역. 위험지역일수록 더 빨리 재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점. 주차난이 심각하면 빨리 진행을 해야겠죠. 재개발을. 이게 5점 이내. 자, 이래서 가점 15점과 감점 15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평가를 해서 구별로 4개씩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개 이하인 지역은 적정성만 평가가 되면 이거는 재개발하기에 적정한 평가만 되면 경쟁 없이 바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구별로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종로가 6개 지역이 신청을 했고요. 용산이 11개 지역, 성동이 5개 지역. 일단 4개 이상인 지역만 신청한 신청 건수가 4개 이상인 지역만 보겠습니다. 성북이 11개 지역, 강북이 5개 지역, 은평이 11개 지역, 마포가 7개 구역, 영등포가 5개 구역. 자, 이렇게 용산이 11개 구역, 성북구가 11개 구역, 은평구가 11개 구역. 이 3개 구가 가장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이 좀 치열할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은 적정하다고 평가만 되면 바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개 내외로 선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세훈표 재개발과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왜 오세훈표 재개발이 많이 신청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표 재개발, 공공재개발의 판정승, 동의율 70% 사업장도. 동의율이 70%면 거의 바로 뭐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지역들은 조합원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방식이 정부가 추진한 공공재개발의 판정승을 거두는 분위기다. 사업주 공모를 위한 기준 동의율이 30%로 10%인 공공재개발보다 높고, 자, 서울시에서는 이 민간 재개발이 동의율이 기본적으로 30% 이상이어야 되고요. 공공재개발은 10%인데도 불구하고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을 훨씬 더 많이 지금 신청을 했다는 거죠. 공모 기간도 짧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업장 신청을 한 이유가 있겠죠. 일부 사업주는 동의율이 이미 70%를 넘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도 있는 지역도 신청을 한 겁니다.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없었던 도시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에 참여를 못하겠죠. 기존 공공재개발에서 공모에서 탈락한 정비사업 해체구역도 대거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도시재생지역과 기존 공공재개발 공모에서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정비사업까지 참여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같은 재개발 사업이지만 최대한 민간 자유를 존중하는 방식이 더 많은 선택을 받은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도 참여를 많이 하게 해서 공공주도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해서 참여도 많이 했지만 민간 재개발은 최대한 민간이 좀 알아서 민간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마감 2, 3일 앞두고 신청 폭주, 102곳 중 48곳이 신규 사업지, 48곳, 그러니까 절반이 신규 사업지인 것도 굉장히 호응이 좋았다라는 평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지역이 38곳 신청했다. 도시재생지역은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많은 곳이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서울시 재개발은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약 5주간 진행했는데 102개 사업장이 신청을 했고요. 지난해 이 공공재개발은 9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7주간 공모를 했는데 70곳을 선정을 해서 5주간 바로 2주 정도 적게 이 공모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0개 이상이 더 많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이 도시재생지역이 38곳인데 도시재생 활성화가 20곳, 관리형 주거 환경 개선이 13곳, 골목길 재생이 5곳. 참 용어도 많습니다. 참 이런 용어도 좀 통일시켜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쨌든 이게 다 뭐 그냥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그냥 간단하게 크게 재개발이지만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빠르게 진행하며 세대수가 적은 것들 진행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작은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도시정비구역 해제지역이 16곳이고 신규 지역이 48곳에서 총 102곳이다. 공모 마감일 3일 전까지는 신청 지역이 20개에서 30개 정도였는데 마감을 앞두고 예상보다 많은 사업체에 참여했다. 마감 앞두고 거의 대부분이 신청을 했네요. 자, 그런 이유가 마지막까지 최대한 동의율을 확보하는 데 신청한 것 같다고 했다. 기준 동의율이 높을수록 사업지 선정 심사에서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로 풀이된다. 조합원 동의율이 높을수록 서울시에서 선정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높을수록 조합원 동의율이 높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더 낮으면은 또 동의율을 더 확보하다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동의율이 높아야 선정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바로 2, 3일 앞둘 그 시점까지도 계속해서 동의율을 확보하면서 마지막에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자, 기준 동의율을 확보하더라도 반대율이 또 30%를 넘거나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전용 주거지역은 후보지에서 제외된다. 전용 주거지역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후보지 제외되고요. 해당 구역 허용 용적률의 최대 20%를 추가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공공재개발과 비교해 사업성 측면의 메리트도 크지 않다. 이 공공재개발은 허용 용적률에서 최대 20%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오히려 공공재개발이 사업성 측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이 오세훈표 재개발이 메리트가 더 크지 않는데 더 신청을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뭔지 보겠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기부채납 비율이 높지 않고 기부채납 비율이 더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사업 초반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가 참여하는 신속통합기획으로 통상 5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 기간을 2년 이내로 대폭 단축시켜 사업 속도를 보정한 점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무래도 지금 그 시민들이 보기에는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도하는 이 재개발이 바로 뭐 국토부라든지 이런 쪽 공공재개발보다 더 빠를 것이다. 역시 이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거, 또 늦어지면 흐지부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주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오세훈표 재개발은 2종 7층 재고, 그러니까 2종 7층 층고를 빗장을 푼 거죠. 2종이 이제 7층 제한도 2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규제를 푼 겁니다. 제가 방송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또 다른 측면은 민간 개발의 우월성을 입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민간 개발 방식은 건축비 등 예상 측면에서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개발보다 주택 품질이 높다는 인식이 크다. 뭐 공공개발은 이게 표준을 정해가지고 건축비는 얼마 뭐 이상이면 안 된다. 뭐 이게 좀 있는데, 민간 개발 방식은 그런 좀 그 제한을 받지 않는 측면, 예산 측면에서 그렇기 때문에 주택 품질이 더 우수하다.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인데 이왕이면 품질이 좋은 곳에 들어가 살아야겠지. 이게 더 좋지 않나. 뭐 이런 게 더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다소 좀 떨어지더라도 공공재개발에 비해서 분담금이 또 더 들어가더라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민간 개발이 더 낫다는 것이 공모 결과로 나온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업성이 떨어지고 분담금이 더 들어가더라도 건축비를 더 들여서 더 좋은 품질의 주택을 짓고, 또 이 서울시에서 더 주도하기 때문에 시간도 더 줄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더 믿음이 간다는 그런 판단이 든 것 같습니다. 기존 공공재개발 탈락구역 중 일부는 곧바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무리가 없을 정도인
50%에서 70%의 동의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기존 공공재개발 지역 중에 우수한 지역들이 있죠. 근데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있는데 50에서 70% 동의율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지역인데, 자, 이 지역들을 보면 용산구에서는 정부구에서 해제된 한남 1구역, 이 주요 신청지가 한남은 뭐 2, 3, 4, 5구역이 있고 1구역은 이태원역에서 아주 가까운 이 상업지가 많은 지역인데, 여기는 입지 굉장히 좋은 곳이죠. 최근에 뭐 할로윈 파티, 뭐 이태원에 8만 명이 모였다. 밤 10시 되니까 경찰들이 집에 가라고 해도 술 취해가지고 뭐 길바닥에서 계속 술을 마시고 아예 마스크도 안 쓰고 있던데, 이태원이 그 정도로 좋은 상권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홍석천 씨나 강원래 씨를 비롯해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생업을 했던 분들도 계속 폐업을 하고 뭐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만, 지금 최근에 8만 명이 모일 정도로 이 지금 한남 1구역 같은 거는 어마어마한 지금 상권에 있는 지역이죠. 또 이 용산에서는 서계동 일대, 호암동, 청파동, 그리고 이 은평구의 가롤동 11개 지역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비구에서 해제된 지역들이고, 마포구에서는 공공재개발 신청했다 고배를 마친 대흥 2구역, 대흥 2구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이 마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재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신축 아파트들이 집값을 견인하는 그런 지역들인데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도시재생 2곳 등 7개 지역이 공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마포구에서도. 또 영등포구에서는 정비구역 해제된 신길 6구역, 뭐 신길동도 신길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지금 올라왔고요. 거기도 뭐 30평대가 17억, 뭐 이제 호가 18억 막 이렇게 갑니다. 공공재개발 신청했던 신길밤동산, 당산동 6가 등 5개 사업이 참여를 했고, 동작구에서는 존치관리구역이었던 노량진 13구역, 노량진 뉴타운도 계속 재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정비구역이 해제된 흑석 10구역, 흑석 뉴타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재개발 지역이죠. 노량진과 흑석동은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이 세 곳이 공모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 사업구역이 8만 5천 제곱미터를 넘는 대규모 사업장은 전량평가에서 감점돼 공모심사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선 동일한 생활권 쪼개기 신청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구역의 큰 지역은 감점이 되기 때문에 큰 구역은 아예 구역을 쪼개서 사업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례로 강남구에 있는 대청마을에서는 같은 지구내 4개 사업장이 공모에 참여했고, 구로구 가리봉동의 134번지 일대에서는 같은 구역에서 공모지를 별도로 나눠서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별 최대 4개, 그러니까 4개가 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역들은 이제 경쟁률이 높을 것이고요. 4개 이하인 구는 내부 경쟁 없이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 되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 공모에서 약 2만 6천 가구 공급을 목표로 가급적 자치구별로 1개의 재개발 사업이 포함되도록 지역을 안배하는 방안도 고려할 계획이다. 구별로 1개는 최소 안배를 하겠다고 하니까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개발 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 분산을 시켜 놓음으로써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건 조금, 한쪽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굉장히 한 번에 뜨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또 몰려들면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또 묶어서 실거주를 하게 만들고 굉장히 불편한 점도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최소화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 투기 반직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9월 23일, 그러니까 후보지 공모 공고일인 9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 이후 해당 지역에서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시도하면 분양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세대 신축해가지고 주택수를 많이 늘려서 분양권을 받게 하는 건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9월 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하겠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는 해당 구역 신축 허가를 제한하고 가격 급등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서울시 오세훈표 재개발 그리고 공공재개발의 차이점, 왜 서울시 공공재개발을 많이 수요가 몰려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향후 계획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계획 잡으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상담 매주 화요일 라이브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 등 해외에서도 문의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카카오톡이라든지 070 전화로 상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교포 여러분들 또 주재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 오후 3시에 라이브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